새로운 비서 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만난 그날, 은희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분위기였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 지상 42층 유리 건물 최상층에 은희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드는 성경그룹, 그 정점에 서 있는 여자였죠. 올해 68,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정장 차림의 은희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가슴 한쪽이 또 쿡쿡 쑤셨습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죠. 회장님,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큰일 납니다. 심장도 문제지만 간 수치도 너무 높아요. 당장 업무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쉰도 안 된 나이에 남편 성우에게 이혼장을 내밀었던 그날, 은희는 모든 걸 각오했습니다. 딸 하나 키우는 것보다 사업을 택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회장님, 인사팀에서 최종 후보 3명 프로필 가져왔습니다. 비서실장 김 부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씩 넘겨봤죠. 40대 중반 남자 둘, 30대 초반 여자 하나. 이력은 모두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김 부장, 이 사람들 말고 다른 후보는 없나? 그게 회장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편입니다. 은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성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보내보시죠. 통화를 끊은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대학 후배가 한 명 추천하는데요. 경력은 좀 짧지만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한번 면접이라도 보시겠습니까?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3년입니다. 중견기업 회장 비서로 있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구직 중이라고 하네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으니 한 명 더 보는 게 나쁠 건 없었죠. 그래, 내일 아침 9시에 오라고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월요일, 은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기분이었죠. 정확히 9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어요. 화장은 거의 안 한 듯 담백했고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 보러 온 정수진입니다. 수진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자세,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앉으세요. 이력서 봤는데 경력이 좀 짧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는 회장님 일정 관리부터 대외 업무까지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은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죠. 수진은 하나하나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답변들이 모두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면접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 지원했죠?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경그룹 강은희 회장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번 모셔보고 싶었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은희의 가슴 한쪽이 뜨끔했어요. 저 눈빛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은희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렘인지 불안인지 모를 감정이었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수진이 출근한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아침 7시 30분, 은희가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책상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늘 일정표가 깔끔하게 프린트되어 있었고, 은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가 따끈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 벌써 왔어요. 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미팅 있으시고요. 점심은 여의도 국회의원님과 약속 잡혀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임원회의 있으시고, 저녁 7시 일본 도요타 부회장님과 만찬 예정이십니다. 수진의 브리핑은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었어요. 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잘 준비했네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커피 좋아하는 걸 알았죠? 김 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은희는 속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일 처리가 깔끔한 사람이 좋았거든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업무를 익혔어요. 은희가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까다로운 임원들과의 일정 조율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은희가 싫어하는 음식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저녁 중식당 예약했는데요. 혹시 새우 알레르기 있으신 거 맞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전 비서님 인수인계 받을 때 메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모 같은 건 없었다는 거려. 이전 비서는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수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은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은희의 건강 상태까지 챙기기 시작했죠. 회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점심 드실 때 이 영양제 꼭 챙겨 드세요. 아니, 괜찮아요. 바쁜데 뭘 안 됩니다. 회장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딸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임원 회의가 길어져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은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죠. 그런데 수진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직도 있었어요. 퇴근 안 했어요. 회장님 회의 끝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수진이 따뜻한 대추차를 내왔습니다. 은희가 피곤할 때 즐겨 마시는 차였죠. 은희는 찻잔을 받아들며 수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맑은 이목구비, 또렷한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분위기. 수진 씨, 고향이 어디예요? 경기도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괜한 질문했네요. 괜찮습니다. 수진은 담담하게 웃었지만 은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25년 전 딸을 버리고 떠났으니까요. 지금쯤 그 아이도 이렇게 컸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수진 씨, 일 잘해요.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 편한 비서를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수진의 목덜미에 작은 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왠지 낯익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왜 낯익은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그날 밤 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자꾸 마음에 걸릴까? 왜 자꾸 마음이 쓰일까?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25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성우와 어린 딸, 그리고 자신 딸의 목덜미에도 작은 점이 있었어요. 수진과 똑같은 위치에.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왠지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은희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수진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도 수진의 마무리 보고가 문자로 전달됐죠. 완벽한 비서였습니다. 아니, 너무 완벽했어요. 은희는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은희가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마치 은희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말이죠. 회장님,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무릎 조심하세요. 습도 높은 날 안 좋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은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습한 날 무릎 통증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김 부장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수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회장님 연세에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은희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저 표정이 뭔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임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식판을 들고 다가왔죠. 회장님, 오늘 메뉴가 갈비찜인데요. 드실만 하세요. 응, 괜찮네요. 감자는 빼달라고 했습니다.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은 갈비찜에 감자를 싫어했어요. 물컹한 식감이 싫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를 정도로 사소한 취향이었거든요. 수진 씨, 내가 감자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미소를 지었어요. 아, 저번에 회식 때 회장님이 감자 안 드시는 거 봤습니다. 그랬나? 은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은희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료들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둘이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계약서, 사업 계획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수진의 손이 한 장의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25년 전 회사 창립 기념 파티 사진이었어요. 젊은 은희가 남편 성우와 함께 웃고 있었고 성우의 품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죠. 이분이 회장님 가족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은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옛날 사진이에요. 이혼한 지 오래됐죠.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죠. 마치 그 아이가 자신인 것처럼. 회장님,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하죠.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죠. 수진 씨, 혹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지만 은희는 봤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거려. 왜 저 아이가 우는 걸까? 왜 남의 가족 사진을 보고 저렇게 슬퍼하는 걸까? 그날 저녁 은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수진을 먼저 퇴근시키고 나서 다시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성우의 품에 안긴 어린 딸, 그 아이의 눈빛과 수진의 눈빛이 오버랩됐죠. 설마, 정말 설마. 은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수진이 자신의 모든 걸 아는 것, 저 또렷한 눈빛, 목덜미의 점, 그리고 오늘 보여준 눈물.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 지금 사무실로 좀 올라와요. 급한 일이 있어요. 네, 회장님,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10분 후, 김 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부장, 수진 씨 인사 서류 다시 가져와요. 가족관계까지 다 나온 서류로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빨리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가지러 갔어요. 20분 후, 김 부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돌아왔죠.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은희의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부정성호 사망, 모강은희 이혼. 그 순간 은희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파일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김 부장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수진이, 정수진이, 자신이 25년 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수진이, 아니, 자신의 딸이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직접 내려갔어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죠. 회장님, 웬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김 부장, 어제 그 서류 말이에요. 더 자세한 자료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자료 말씀이십니까? 정수진 씨 과거 기록이요. 학교, 거주지, 보호자 변경 기록까지 전부요. 김 부장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지만 회장의 명령이었으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으로요. 제가 직접 돈을 쓰더라도 오늘 안으로 구해주세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날 오후 3시 두툼한 파일이 은희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정수진, 1999년 3월 15일생, 서울 강남구 출생, 부정성호, 중소기업 운영, 2007년 교통사고로 사망.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가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문서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이 더 참담했죠. 2007년 9월 서울시립아동 보호시설 입소, 2008년 3월 위탁가정 어씨 가정 위탁, 2009년 7월 위탁 해지, 시설 복귀, 2010년 1월 위탁가정 B씨 가정 위탁, 2011년 4월 위탁 해지, 시설 복귀.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6번이나 위탁가정을 옮겨 다녔어요. 그때마다 시설로 돌아왔죠. 16살이 될 때까지 안정된 가정 하나 없이 떠돌았던 겁니다. 은희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아버지마저 잃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만약 자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곁에 있어줬다면 수지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녁 약속 시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죠. 들어와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은희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죠.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슬픔을 숨기고 있을까?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할까요? 아니에요. 가야죠. 은희는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는 순간 수진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수진의 손이 은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은희는 그 손을 느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 손이 자신의 딸 손이라니,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다니. 저녁 약속 자리에서 은희는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서 있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거래처 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약속이 끝나고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이 조수석에 앉았죠. 은희는 뒷좌석에서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작은 어깨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왔을까. 수진 씨, 네, 회장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당신이 너무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 같아서요.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회장님, 저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요. 그 말이 은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하다니. 25살 젊은 여자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은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내렸고 은희를 위해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진 씨도 조심히 들어가요. 수진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만약 수진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만약 수진이 복수하려고 온 거라면 은희는 그것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니까요. 그날 밤 은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입던 옷가지들이었어요. 작은 원피스, 아기, 신발, 돌잔치 사진. 은희는 하나하나 만지며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그 사과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빈 방에는 은희의 흐느낌만 울려 퍼질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수진과 대면하는 게 두려웠어요.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수진은 여전히 완벽한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희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은희와 수진만 남았어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수진 씨, 잠깐 앉아요. 네, 회장님.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희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진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당신 아버지 성함이 정성호 씨 맞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강은희, 바로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아.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딸의 이름이었어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15살 때부터 알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우연히 엄마 기사를 봤어요. 성경그룹 강은희 회장, 화려한 성공 스토리. 그런데 가족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엄마가 저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거요. 은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전 혼자였습니다. 위탁가정을 6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그때마다 생각했죠.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수진아, 엄마가. 하지만요, 수진이 은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망만 한 건 아니었어요. 18살 때부터 엄마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엄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요.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기사를 보면 볼수록 엄마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성공했지만 혼자였고 부자지만 가족이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비서가 되어서 곁으로 가겠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비서 자격증 따고 경력 쌓고 엄마 취향 공부하고 엄마 곁으로 오기 위해서요. 왜 그랬어요? 복수하려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요,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걸 보면 마음이 아팠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상하죠. 저를 버린 사람인데 말이에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수진의 손을 잡았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엄마. 수진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은희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수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었어요. 비서로라도 좋으니까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내 딸이야. 비서가 아니라 딸이라고. 은희가 수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엄마가 늦었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어도 될까? 엄마. 수진이 다시 은희를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안겨 있었죠. 은희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25년의 공백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었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수진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다신 혼자 두지 않을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은희는 다음날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딸 정수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도 은희에게 딸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수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앞으로 수진이가 부회장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제 후계자로 키울 생각입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은희의 결정은 언제나 확고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비서실을 떠나 경영기획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은희는 직접 수진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수진아, 계약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조항 사이에 숨어 있는 함정이지. 네, 엄마, 이 부분 말씀이세요. 은희는 수진을 가르치며 행복했습니다. 놓쳤던 25년을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도 열심히 배웠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희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수진이 황급히 달려왔죠. 엄마, 정신 차려요. 병원으로 옮겨진 은희는 3일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죠. 엄마 깨어나요. 이제 막 함께 시작했잖아요. 제발 저를 또 혼자 두지 마세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은희가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본 건 수진의 얼굴이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죠. 수진아. 엄마 깨어나셨어요. 수진이 은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회장님, 심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안 하면요, 6개월입니다. 길어야 1년이고요. 은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달랐어요. 수술하세요. 제발 수술 받으세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안 돼요. 전 엄마랑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제발요. 수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은희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알았어. 수술 받을게. 우리 딸 때문에 살아야지. 수술은 다음 주에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은희와 수진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지난 25년의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빠도 엄마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알아. 성우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에요. 엄마도 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수진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만약 엄마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 만약 그렇게 되면 회사는 내가 맡아라. 이미 모든 서류는 준비해뒀어. 엄마. 그리고 이것 좀 봐. 은희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어렸을 때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첫돌 사진, 100일 사진, 작은 옷가지들. 엄마가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이것들을 보며 울었어. 수진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비록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수술실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5시간, 6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성공했습니다. 깨어나실 겁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은희는 퇴원했습니다. 많이 약해졌지만 살아있었어요. 수진이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왔죠. 엄마,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우리 함께 살아야지. 그날부터 은희와 수진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 만든 아침이 있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은희가 큰 그림을 그리면 수진이 실행했죠. 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경그룹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은희와 수진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엄마, 행복해요. 나도야. 수진아, 엄마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럼 엄마는 100살까지 살 거야. 우리 딸 결혼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니까. 수진이 은희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강물은 반짝였죠.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은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성호야, 우리 딸 잘 컸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은희는 미소 지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도 웃고 있었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앞날은 밝았어요.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